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무심코 넘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경고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몸이 차다는 이 느낌이 우리 몸의 핵심 장기, 바로 간 건강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늘 춥다고 느끼시나요? 특히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들, 주변에 꼭 한두 분씩은 계시죠? 아니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에이,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게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은 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죠. 가벼운 불편함 정도로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을 위협하는 저체온증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좀 춥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체온증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자,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보통 36.5도에서 37도 사이잖아요. 이것보다 체온이 낮아진 상태, 이걸 바로 저체온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우리 몸속의 중요한 효소들 기능도 뚝 떨어지고 결국 면역력까지 약해지는 아주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우리 몸의 열공장이라고 불리는 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니, 간이 열공장이라고? 도대체 간이랑 우리 몸의 온도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간 하면 떠올리는 게 뭐죠? 맞습니다. 우리 몸 혈액의 30% 이상을 깨끗하게 걸러주고 우리가 먹은 음식의 영양소를 관리하고 술이나 독소 같은 걸 해독하는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장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간이 우리 몸의 열을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발전소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엄청나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정말 위험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그래서 간이 약해지고, 약해진 간 때문에 몸은 더 차가워지는,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보세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 기능이 약해졌다고 칩시다. 그럼 간에서 만들어내는 열이 줄어들겠죠?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체온은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춥다 하면서 혈관을 확 수축시켜버려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간으로 가는 피의 양도 줄어들거든요. 그럼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진 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더 약해지는 거죠.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고작 1도 차이가 뭐 그리 대수냐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체온 변화가 우리 몸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인데요. 우리 체온이 딱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 바로 면역력이 무려 30%나 뚝 떨어집니다. 30%요? 이건 그냥 좀 약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에 아주 심각한 구멍이 뚫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간이 차가워지면 모든 것이 멈춘다고요. 독소를 걸러내는 해독 공장도,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 공장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도, 간이 해야 할 이 모든 핵심적인 일들이 그냥 올스톱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성적인 추위가 방치됐을 때 결국 어떤 끔찍한 위기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심각한 간질환으로 번지는지 그 경로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혈류와 효소 활동이 줄어들면서 간이 말 그대로 굶주리는 상태가 됩니다. 산소도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 제대로 일을 못하니 당연히 몸속에 독소나 노폐물이 그대로 쌓이게 되고 이게 바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 염증이 계속해서 간세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세포는 손상되고 간엔 점점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간경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과정이죠. 저체온이 단순히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하였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들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간염 바이러스에 훨씬 취약해지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 간경화는 더 빨리 악화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몸이 차가우면 담즙이 끈적끈적해져서 뭉치고 이게 담석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최악의 경우 간 기능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면 배에 물이 차는 복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복수라는 건요.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복강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치명적인 사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어버리고 소중한 우리 간을 보호해서 건강의 불씨를 다시 활활 지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딱 5가지의 습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우리 몸의 중심인 복부, 그리고 가장 차가워지기 쉬운 발과 하체를 늘 따뜻하게 해주세요. 찜질팩이나 반신욕도 아주 좋습니다. 둘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규칙적으로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간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과도한 음주나 기름진 음식은 이제 그만 멀리 하셔야 합니다. 넷째, 담즙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아, 그냥 몸이 좀 차네?가 아니라 차가운 몸이 모든 병의 시작이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꼭 새겨두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체온증은 그냥 좀 으슬으슬 추운 게 아니라 우리 간이 무너져 내리는 출발점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체온을 1도 더 올리는 그 작은 노력이 곧 여러분의 간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